지옥으로 가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은 소유하고 싶지 않다. 워런 버핏이 근본 본인의 마지막 벅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달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버핏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달러를 비판한 사례예요. 원래 버핏은 늘 미국 경제의 낙관론자였어요. 미국 경제에 반대로 베팅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S&P 500 같은 미국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러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겁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내외로 오가고 30년 만기는 한때 5%를 찍었죠. 그리고 어제 22일에는 뉴욕 채권 시장이 진짜 뜨거웠어요.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채 금리가 잠시 폭등했죠. 10년물은 4.6까지, 30년물은 5.16까지. 특히 30년물 금리가 5% 넘는 건 지난 20년 동안 상한선으로 여겨졌던 수준이라 시장이 엄청 긴장했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하락은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점 같은 역할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르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리가 치솟고 있는 걸까요? 이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었어요. 그리고 경제 호황기에도 부채가 증가된 게 문제입니다. 보통 경제가 좋을 때는 세금을 더 걷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죠. 경기 호황기에 돈을 모아놨다가 불황이 오면은 그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그리고 미국 경제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성장률 2에서 3%대였죠. 그럼 부채가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 논리랑 일맥상통해요. 잘 나갈 때도 빚이 늘었잖아? 한마디로 졸부처럼 잘 나갈 때 세수 걷고 저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흥청망청 펑펑 썼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5경원을 넘어섰고 이제는 GDP 대비 98%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20년 코로나 위기 때 연준이 돈을 진짜 너무 많이 풀었어요.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3.8조 달러에서 8.9조 달러로 2배 넘게 불어났죠. 심지어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그때 사들였어요. 이건 처음이었는데 역사상 이 돈이 시장을 살렸지만 부채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 연장이 겨우 하원을 통과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세금은 국가의 월급 같은 거잖아요. 세금을 줄이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야죠. 국가 단위에서의 빚이 바로 국채 발행이잖아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고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이 생활비 줄일 생각도 없고 월급, 세금이죠. 그것도 줄였어. 빚만 늘리겠네. 그러니 국채를 안 사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죠. 그리고 이 이자 부담이 폭발하죠. 미국이 현재 재정의 1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5년에 이 비율이 14%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국방비를 초월하는 수준이죠. 결국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는 돈을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디스가 지적한 핵심도 여기에 있어요. 21년 재정 수입의 9%가 이자 비용이었는데 24년에는 18%, 10년 뒤인 33년에는 30% 이를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의 3분의 1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가정 경제로 치면 파산 직전이죠. 과거엔 금리가 1, 2%대였는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30년물은 5%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30년물 금리가 6, 7%까지 간다면은 미국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신용과 신뢰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국채가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는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들였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의 신뢰가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셀 아메리카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뻔뻔스럽게 채권자들인 고객 같은 나라들한테 관세로 압박을 가하니까 당연히 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국채를 더 사줄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국채를 파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국채를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죠. 입찰에서 간접 낙찰률, 해외 투자자 비율이죠.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국채 보유량을 7,600억 달러까지 줄였어요. 예전에 절반 수준이에요. 역사상 이러한 지표는 없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엄청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높은 이자를 주는 자산에 돈이 몰리니까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렇고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고 돈을 달러로 바꿔서 다른 나라 통화로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정책까지도 최근 한국, 중국 등과 환율 협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원화 위안화가 너무 약해서 본인들 무역 적자가 커졌다면서 통화 강세를 압박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를 유도한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의 의도 플러스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자금 유출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국채 금리 급등은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4.5에서 5% 금리는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신뢰 회복이 하지만 관건입니다. 버핏의 발언은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관세 갈등, 재정적자 확대 등이 겹치면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죠. 버핏은 이런 혼란을 경고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라는 뉘앙스를 던진 겁니다.